미국 정상회담 장소로 정해진 베트남 하노이는 전 세계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북한 대사관은 취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 현지 연결해 자세한 분위기 살펴봅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 389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처음입니다. 고 윤한덕 응고비로 센터장의 연결식이 가족과 동료들의 눈물 속에 엄수됐습니다. 세상을 향한 비범함 속에서도 수다분한 웃음을 짓던 당신이 벌써 그립습니다. 정부는 윤 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NG 사장 교체 시도 문건이 당시 기재부 2차관에게 보고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 1조 389억 원, 작년보다는 8.2% 인상이 됐고 1조 원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요.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을 제시한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조 1,305억보다 900여억 원 줄여서 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1년, 그러니까 협정안 발효되자마자 다시 내년 이후에 새 협정에 협상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부담입니다. 오늘 뉴스7 한미 방위비 협상 가서명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먼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하노이에 나가 있는 이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정승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 북한 대사관 앞 같군요. 분위기 어떤가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북한 대사관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좀 조용한 분위기인데 한 명이었던 베트남의 주변 경비 인력은 순간 3명까지 늘어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nhân viên thì sẽ có, còn bao nhiêu thì không thể nói được, còn chỉ có thể chắc chắn sẽ tăng lên. 북한 대사관은 2차 정상회담을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초인종을 눌러봤더니 중년 남성이 나와서 바깥 동정을 살피다가 이내 돌아섭니다. 취재진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 TV조선에서 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장소는 이곳 대사관과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국립 컨벤션 센터가 유력합니다. 국제 행사부터 결혼식까지 가능한 장소인데 넓게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 통제가 수월합니다. 미북은 이르면 다음 주 아시아 제3국에서 추가 실무 협상을 할 계획인데 이곳 하노이가 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자, 이제 비핵화 의제, 이 조율이 가장 큰 관심인데 그렇다면 비건 대표 말에 좀 주목을 해야겠네요. 비건 대표는 어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북한 비핵화 문제풀이에 대해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수위 등에 대한 공감인지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 입장이 스몰 딜은 아니라며 한미가 비핵화 로드맵 전체 빅딜을 논의하고 있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한미 정상은 조만간 전화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2박 3일간의 실무 협상을 마치고 평양을 떠난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건군절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아주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고 엄지척을 들어 보이기도 했는데 이 북한의 요구대로 하노이가 2차 회담 장소로 결정된 것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인민군 창건 71주년 축하 공연에 참석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대화하며 활짝 웃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제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요청한 합창곡 우리의 국기 앙코르 공연 때는 손짓을 섞어가며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공연 중간중간 흡족한 표정으로 여러 차례 엄지척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건군절 행사는 비건 대표가 실무 협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날 열렸습니다. 2차 미북 회담 장소가 자신이 원했던 베트남 하노이로 정해진 데 따른
만족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열린 인민무력성 연설에서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에 인민군대가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김 위원장은 이번 2차 미북 회담에 맞춰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빈 방문이 성사된다면 1964년 김일성 주석 이후 북한 지도자로선 54년 만에 국빈 방문이 됩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늘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분담금이 사상 최초 1조 원을 넘은 가운데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서 우리로서는 이 한숨 돌리자마자 내년 이후 분담금 협상에 들어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증가한 1조 389억 원입니다. 우리 국방 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분담금을 늘렸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We were able to close the gap on the total amount, the number, and that I think very much due to the goodwill and the trust that the two sides have built over the past yea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alizes that Korea does a lot for our alliance and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is region. 금액은 미국이 제시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300억 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합의된 대신 미국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로선 국회 비준 절차가 끝나자마자 내년도 방위비 분담 협상에 나서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그 동맹국의 비용 부담은 일종의 국정 과제죠. 미군의 인건비, 그리고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측에게 전략자산 배치 비용 등을 분담하게 하려고 미국이 신설을 요구했던 작전 지원 항목 철회는 협상의 성과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KTNG 사장 교체 시도 문건이 이 당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에게 보고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TV조선이 당시 해당 업무를 맡았던 이 과장이 처관의 비서에게 문건을 전달한 특감반 감찰 내용을 보여주는 문서를 입수를 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종적으로 차관께 보고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KTNG 사장 교체 문건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 달리 차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진 당시 2차관도 보고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내가 서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문건으로 해서. 하지만 지난해 5월 해당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내용은 달랐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당시 기획재정부 내부통신 내역입니다. KTNG 업무 담당 과장이 차관 보고라고 제목의 적시한 문서를 한 번 작성한 후 김용진 당시 2차관의 비서에게 KTNG 관련 동향 및 대응 방안, 대외주의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됩니다. 문서를 보낸 지 10분도 채 안 돼 이걸로 사용하세요라며 한 번 더 보냅니다. 차관에게 보고된 정황이지만 해당 비서는 차관에게 문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며 기재부의 공식 입장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관님께서 바쁘시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외부에 있고 그럼 당연히 전달이 제가 바로바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담당 과장은 차관 비서에게 문건을 전달한 뒤 2번의 수정을 거쳐 담당 사무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담당 사무관에게는 비밀번호 달아서 대외주의 관리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자, KTNG 문건은 사장 셀프 연임 논란 등이 보도가 되자 담당과에서 점검 차원에서 작성했다는 기획재정부의 해명도 사실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담당 사무관은 해당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동료에게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단독 보도 강상구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KTNG 문건이 지난해 1월 사장 셀프 연임 논란, 금감원 조사, 임원의 사장 고발 등이 잇따르면서 경영 현황을 파악한 자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배사업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로서는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기재부 내부 통신 기록을 보면 담당 사무관이 먼저 과장에게 KTNG 현황을 보냅니다. 이 사무관은 나흘 뒤 기업은행의 KTNG 자료도 받아서 과장에게 전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과장이 문서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제목은 KTNG 이사회 관련 차관 보고입니다. 다시 나흘 뒤 문서는 동향뿐 아니라 대응 방안까지 담습니다. 오후에 다시 수정된 제목에는 차관 보고와 함께 대외주의라는 참조 사항이 모두 붙어 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본 문서로 보입니다. 문건 명칭은 대외주의 차관 보고로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는 김용진 2차관의 비서에게 전달되면서 버전 2가 붙은 뒤 사흘 뒤 버전 3을 거쳐 버전 4가 됩니다. 과장은 이 문서를 담당 사무관에게 보내며 비밀번호 달아서 대외주의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감반이 보고난 담당 사무관의 휴대전화에서는 내용 난 보지도 않아서 몰라. 과장이 작성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파일 그냥 가지고 있었지. 팩트는 과장이 뭔가를 만들어줘서 난 그냥 폴더에 저장, 그리고 과장 지시로 기업은행에서 온 메일 과장에게 전달이라는 메시지를 동료와 주고받은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관이 현황 파악하는 차원에서 기업은행이랑 통화해서 작성했고 위에는 보고 안 된 것으로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최초에 차관이 받아와 지시해놓고 사무관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며 완전 호구로 본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과장에게는 법률 자문 받아보니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한다며 하지 않은 걸 했다고 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담당 과장의 입장을 들으려 며칠 동안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2일 검찰 소환을 앞둔 상황에 또 폭로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특검의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 상황을 알아볼 것을 불법 지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특감반을 통해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드루킹이 60GB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 기사를 전하면서 제출이 사실인지 USB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은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지사가 수사받는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약 13분 후 박모 특감반원은 USB 제출은 사실이고 김경수 지사와의 메신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인의 수사 상황을 조회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청와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감반은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감찰을 업무로 합니다. 특검 수사 내용 파악은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부당하게 수사에 관여하고 압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걸 알아보는 자체로 압력을 행사하니 허위범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말라며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8명 중 6명의 불참 선언으로 한국당 대표 경선이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를 못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어제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서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도 못 채울 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드루킹 사건은 김경수 경남지사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문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특검에 간다면 대통령을 수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고 언론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임기 중단 운운은 민주주의 부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오 전 시장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 전 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심재철과 정우택, 주호영과 안상수 의원 등
자유한국당 차기 당권 주자들은 대표 경선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으면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227 전당대회는 2주 이상 연기돼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당은 일정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표 경선으로 모처럼 지지율 상승을 누리던 한국당은 최악의 경우 황교안, 김진태 두 명의 후보로 전당대회를 치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5.18 관련 공청회에서 5.18을 폄하하고 유족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진화에 나섰지만 징계 요구엔 침묵했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발단은 이틀 전 한국당의 5.18 진상규명 공청회였습니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일부 참석 의원들의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제명과 퇴출운동을 예고했습니다. 범죄적 망언을 한 자한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를 왜곡하는 일본 구구 전범과 비교하며 한국당의 출당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발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한국당은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5.18은 국민 모두의 아픔이라며 끝없는 의혹 제기는 곤란하다고 적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5.18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출당 조치 등 징계 요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사건 배당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내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소를 앞두고 막바지 공소장 점검에 집중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은 재판 개입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구속영장에 담긴 40여 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집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겐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신병 처리 여부도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사건 배당을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현직 판사가 1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피의자들과 연고가 있는지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기소로 8개월간의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되고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단죄 여부는 사법부 스스로의 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을 3.1절 특사로 석방하라는 옛 통합진보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 전 의원이 재판 거래로 희생됐다는 주장인데 현장에 장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피켓을 들고 북과 꽹과리를 치며 서울 도심도로를 행진하는 사람들. 종묘공원부터 이곳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마친 집회 참가자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석방이 정의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집회에는 옛 통합진보당 당원 등으로 구성된 이석기 구명위원회 회원 등 약 2,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이 전 의원의 내란 선동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에 희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6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과 국가 전복 세력으로 낙인 찍힌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의 아픔을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특별 사면이 없다면 오는 2022년에 출소하게 됩니다. 이석기 구명위는 이달 안에 재심 소장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만취한 남성 승객이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다른 택시에 승차 거부를 당했다며 화풀이 폭행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 곳곳에선 주택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강석 기자입니다. 자동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 승객이 택시기사 62살 여성 이모 씨를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차 거부를 당해 화가 난 남성 승객이 갑자기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에 택시가 안 섞고 다 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화가 많이 나 있었죠. 택시 기사분이 차를 세웠어요. 세우니까 이제 주먹이 막 날아온 거예요. 오늘 새벽 2시쯤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차량 대피하신 분이 60명이고요. 저희가 구조원 인원 8명이요.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연립주택에서도 불이 나 주민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동거를 하던 남녀가 다투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설 연휴 근무를 하다 갑작스레 숨진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동료 의사들은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고인의 꿈이 이뤄지길 바라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윤한덕 센터장이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4평 남짓한 집무실. 주인 없이 굳게 잠긴 문 앞에 국화와 커피가 놓여 있습니다. 숱한 밤 그 안에서 쌓아온 당신의 시간을 우리는 미처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국내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년간 쪽잠을 자며 헌신한 윤 센터장. 이국종 아주대 교수는 열악한 응급의료를 떠받쳐온 그를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신화 속 인물 아틀라스에 비유하며 영원히 기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체 표면에는 스승님의 조난과 함께 콜사인인 아틀라스를 크게 박아놓을 것입니다. 저는 스승님께서 반드시 저희와 함께 비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적었지만 자랑스러웠던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응원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평생의 꿈이 아버지로 인해서 좀 더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결식엔 유족과 동료 의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눈물로 고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부는 윤 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최근 집값과 전세값의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세입자들 많습니다. 이런 역전세난이 부채 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9월만 해도 전용 면적 84평방미터의 전셋값은 8억대였지만 3개월 만에 2억 원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내려갔을 때 좀 8억 7천 정도에 또 거래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 6억대면은 싼 거예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셋째 주 0.08%, 넷째 주 0.07% 내려 1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0년 전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졌고 경남과 충청 등 일부 지역에선 전세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낮아지는 깡통 전세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세입자를 내보낼 때 그 비용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또 다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보증금 같은 것들을 원활히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특유의 주택 임대 시스템인 전세제도의 보증금 총액은 750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을 빚이라고 생각하는 집주인은 많지 않지만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하는 엄연한 부채입니다. 금융당국은 깡통 전세와 역전세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역전세 대출 등의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추면서 카드 소비자 혜택도 줄어들 거란 우려가 제기됐는데 실제로 무이자 할부 등 이 각종 혜택이 없어지거나 감소하면서 소비자들이 결국 피해를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업계 2위인 국내의 대형마트입니다. 한 카드사는 올해부터 이곳에 제공했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 이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일부 업종만 남기고 무이자 할부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카드사도 온라인 업종부터 할부 개월수를 줄이거나 무이자 할부 혜택의 축소 또는 폐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수익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또 비용 자체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올 설에 주요 카드사들은 경품 등 마케팅 행사 규모를 예년보다 20에서 50%까지 줄였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이어 무이자 할부 축소까지 본격화하자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분을 결국 소비자들이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큰 금액을 한꺼번에 일시에 지불하는 그러한 부담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금융당국이 조만간 카드사 마케팅 비용 축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카드사들의 소비자 혜택 축소는 더욱 가속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올해도 자동차 업계는 SUV 열풍입니다. 내수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줄줄이 신형 SUV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겁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웅장한 전면부와 넓은 내부 공간. 현대차가 야심차게 선보인 대형 SUV는 지난달에만 5,900여 대가 팔렸습니다. 출시 2달 만에 누적 계약 대수 4만 5천 대를 돌파했습니다. 만년 효자 노릇을 해오던 산타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게끔 실내 거주 공간이라든지 신기술 또 안전에 대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식을 줄 모르는 SUV 인기에 현대차는 올 하반기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SUV 모델도 선보입니다. 쌍용차도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내놓은 대형 SUV 모델은 한 달 새 판매량 4,300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SUV 본연의 가치를 가진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쌍용 자동차의 확실한 자리를 가져가도록. 지난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SUV 판매량은 51만 9천여 대. 지난 7년 새 2배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국산차에 잇따른 호조에 닛산, 메르세데스 벤츠, 캐딜락 등 수입차 업체들도 올 상반기에 신형 SUV 모델을 선보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넌 럭셔리 SUV 점유율은 5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발맞춰서 SUV 신차가 본물을 이루는 가운데 시장 선점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유지하며 한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조금씩 봄 기운도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에선 매화가 활짝 피었고 울산에선 향긋한 미나리를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초록빛 미나리가 가득합니다. 올해는 참 잘 됐네, 미나리가. 겨울 추위를 이겨낸 봄 미나리입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봄 미나리는 이렇게 길이 30cm 넘게 자랐습니다. 향긋한 봄 미나리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미나리 보니까 봄이한 것 같아갖고 참 좋습니다. 제주 한림공원에는 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봄 기운을 머금은 매화 향에 흠뻑 취합니다.
이렇게 꽃이 핀 걸 보니까 되게 이제 봄이 오는 것 같네요. 네, 예쁜 것 같아요. 사진 많이 찍고 가야겠어요. 충남 태안군 천리포 수목원에도 빨간 풍년화와 노란 남매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으로 떨어졌던 기온은 낮부터 영상을 회복했습니다. 막바지 추위도 나들이 객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봄 기운 좀 느껴보려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검색해보고 여기 찾아오게 됐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이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한풀 꺾이겠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갯개는 전국의 해안 갯벌에서 서식하지만 쉽게 보기 힘든 멸종 위기종입니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이 갯개가 겨울잠을 자는 모습이 처음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나름의 생존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이일주 기자가 전합니다. 해안가의 작은 모래 굴 안. 몸에 보랏빛이 도는 갯개가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카메라 불빛에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가 싶더니 5분 정도 지난 뒤에는 겨울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듯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갯개의 동면 습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내시경 카메라로 처음 동면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갯개는 갯벌이나 해안가 습지에 너비 약 10cm, 깊이 약 1m의 굴을 파고 서식하는데 여름철과 달리 겨울엔 굴 입구부터 10cm가량은 낙엽과 흙 등으로 막고 겨울잠을 자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동면 공간의 온도가 5도씨에서 6도씨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부터 갯개가 동면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갯개는 전국에 분포하지만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갯개의 생태학적 연구와 서식지 환경 조사를 강화해 개체군 보호와 복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네, 눈을 좀처럼 보기 어려운 미국 서부 지역에서 눈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시애틀 지역은 정전으로 2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매서운 눈보라에 휩싸인 산장. 차량 지붕 높이까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눈폭풍 마야가 미국 서부를 강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킹스캐년 국립공원에선 폭설에 고립된 관광객 120여 명이 구조됐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선 1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People down here park in the road because their driveways go so far up they just slide into the neighbor's front yard. 시애틀을 비롯한 워싱턴주엔 30년 만에 최대 적설량인 30cm 폭설이 예보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50대 주민이 동사하는 인명피해가 났고 학교와 공공기관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항공기 200여 편이 결항됐고 20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트엔 폭설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매대가 텅 비었습니다. Last night, yesterday is when it's really starting to get busy. Probably about triple what we were planning on doing in business. 이번 눈폭풍은 미국 중서부를 지나 다음 주말엔 미국 동부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인도 북부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술을 마신 주민 92명이 숨은 졌습니다. 이 술에는 독성 물질인 메탄올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주민들은 오열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등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술을 마신 뒤 최소 92명이 숨졌습니다. 위독한 환자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कंफर्म किया गया है कि वहां पर ये रात्रि भोज हुआ है और उसमें ये कच्ची शराब परोसी गई थी जिसमें यहाँ के सहारनपुर के लोग भी वहां गए थे और उन्होंने इसको वहीं कंज्यूम किया. 현지 경찰은 밀조주 판매업자 등 30명을 체포하고 밀조주 400리터를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밀조주에서는 유독성 물질인 메탄올이 검출됐습니다. 인도에서는 앞서 2011년에도 밀조주를 마신 주민 172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밀조주를 유통하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지만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한성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바닷속 지진에 놀란 포항에서 또 지진 났잖아요. 오늘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휴일인 오늘 낮 1시쯤 경북 포항에서 4.1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 포항이 여전히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이번 지진은 도심에서 50km 떨어진 먼 바다, 깊이도 21km 지점에서 발생해 포항 도심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졌는데요. 큰 피해를 가져왔던 2017년 포항 지진과는 관계가 없다고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민들에게는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규모 4.0 미만의 작은 지진만 이어지다가 규모 4.0 이상이 발생한 건 정확히 1년 만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진동을 느꼈고 특히 지진 이재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청와대 영빈관 최악. 누가 최악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 사직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탁 전 행정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오페라 공연을 보다가 청와대 영빈관이 떠올랐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영빈관이었다며 실은 구민회관보다 못한 시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국빈 행사장을 둘러보았지만 우리나라의 영빈관이 가장 최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직원은 삼각김밥만 먹어도 되니까 영빈관의 개보수를 통해 멋진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후원금을 해외 여행비로 또 동물단체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동물보호단체 이야기입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동물보호단체 가온의 대표 37살 서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는 2016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개농장 폐쇄 등을 내세워 9,800만 원, 약 1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받았는데 실제 서 씨가 이 돈을 동물보호 활동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단 말인가요? 네, 이 중 7,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는데 대부분 해외여행비로 썼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 정도도 보증금,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실제 동물보호 활동에 쓴 후원금은 97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서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난 건 활동 내용을 궁금해하던 후원자들이 지난해 서 씨를 고발하면서부터입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단체의 유일한 직원이라서 받은 월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한성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농구 황제 허재 감독의 아들 허웅이 승부처마다 득점포를 가동하며 소속팀 DB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은 꼴찌 한국전력의 3대2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전후반 69대 69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DB와 SK. DB의 허웅이 연장전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윤호영과 윌리엄스의 수비가 몰린 틈을 타 재빠른 돌파로 연이어 득점을 올렸습니다. 경기 종료 2분 40여 초를 남긴 상황에서는 재치 있는 돌파 끝에 파울까지 얻어내며 3점 플레이. 사실상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외국인 센터 윌리엄스가 38득점 18리바운드로 골밑을 완전히 지배하고 중요한 고비마다 허웅이 26득점을 올리며 활기를 불어넣은 DB는 SK의 89대 84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DB는 공동 6위에 오르며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불씨를 살렸습니다. 한편 갈 길 바쁜 6위 KCC는 2위 전자랜드에 82대 94로 패했습니다. 전자랜드는 찰스 로드가 32득점, 김낙현이 3점 슛 3개 포함 17득점으로 팀 승리를 합작했습니다. 가스파리니의 강스파이크가 불을 뿜습니다. 3위 대한항공과 꼴찌 한국전력이 만난 프로배구에서는 예상 밖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전력 에이스 서재덕이 양팀 최다 30득점으로 분전했지만 29득점을 올리며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가스파리니를 앞세운 대한항공이 3대2로 진땀승을 거두며 리그 선두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휴일인 오늘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영남 동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제주도도 최고 3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서 북부에는 내일 아침에도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져 강추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 내륙도 서울은 영하 6도, 대전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에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강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이후에는 차츰 기온이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대기질 좋음과 보통이 예상되고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하노이에서 열릴 미북 간 2차 정상회담은 1차 때보다 더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될 듯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번에는 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정상의 이벤트에 우리 안보가 휩쓸려 가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그만큼 우리도 좀 더 깐깐하고 꼼꼼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